모두가 알고 있는 인간의 급소, 명치. 그런데 정작 여기가 왜 급소인지 아는 한국인은 거의 없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이 자리 안쪽에 해양신경총이라는 신경다발이 숨어있기 때문. 이름은 거창해도 실제 원리는 간단한데 뱃속 장기로 가는 수많은 신경이 이 한 점의 거미줄처럼 모여드는 교차로로 몸에서 손에 꼽히게 예민한 자리라는 뜻이다. 여길 정확히 한 대 맞으면 그 충격이 신경 교차로를 그대로 때리고 순간 숨을 책임지는 횡격막이 딱 굳어버린다. 숨을 들이쉬려는데 공기가 안 들어오고 그대로 주저앉게 되니 아무리 강한 파이터도 이 한 점 앞에선 몇 초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명치는 모두가 급소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한 방으로 사람이 죽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다. 대부분은 몇 초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릴 뿐 잠시 뒤엔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는 반쪽짜리 급소인데 사실 진짜로 사람을 보내버리는 부위는 따로 있었으니 목 옆에 손가락을 대보면 박동이 느껴지는 자리, 이곳은 최악의 급소 경동맥이다. 뇌로 올라가는 피의 거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중요한 스팟인데 그리고 그 바로 옆엔 혈압을 감시하는 예민한 센서가 달려있다. 이 센서는 평소 혈압이 오르고 내리는 걸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 여기에 강하게 누르거나 충격을 주면 몸은 깜빡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착각한 뇌는 심장에 급브레이크를 걸게 되고 그 순간 심장은 뚝 느려지고 뇌로 가는 피가 끊기면서 그대로 풀썩 쓰러진다. 격투기에서 목을 조르면 버티던 상대가 몇 초 만에 축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심지어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2차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기절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고의 시작인 셈이다. 그렇게 땅에 박는 순간 콜라보로 가버릴 수 있는 부위가 바로 관자놀이, 눈과 귀 사이 살짝 들어간 부분. 평소엔 별 생각 없이 긁고 누르는 곳이지만 이곳은 사실 치명적인 급소다. 우리 머리뼈 전체에서 가장 얇은 축에 드는 약한 뼈로 다른 부위 뼈가 손가락 한 마디 두께라면 이 자리는 거의 종이장에 가까운 수준. 실제로 손톱으로 톡톡 쳐보면 다른 곳과는 살짝 느낌이 다른데 하필이면 이 얇은 뼈 바로 안쪽으로 머리에 피를 나르는 동맥이 지난다는 것. 즉 가장 약한 방패 뒤에 가장 중요한 혈관이 숨어있는 최악의 조합이다. 여길 강하게 맞거나 부딪혀서 얇은 뼈가 깨지면 그 아래 동맥이 같이 터지게 되는데 이게 맞은 직후엔 오히려 멀쩡해 보인다. 잠깐 어지럽다가 괜찮네 하고 멀쩡히 일어서기도 하는데 그러나 정작 머리뼈 안에서는 터진 피가 계속 조용히 고이고 있었으니 밖으로는 한 방울도 안 보이는데 안에선 뇌를 누를 시한폭탄이 차오르는 것. 그렇게 몇십 분 혹은 몇 시간 뒤 고인 피가 뇌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그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맞은 순간보다 맞고 난 뒤가 더 위험한 곳. 실제로 권투처럼 머리를 맞는 운동에서 경기 땐 멀쩡했다가 시간이 지나 쓰러져 버리는 사고가 바로 이 원리라고. 하지만 심지어 몇 시간이 아닌 딱 3분 만에 아예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급소도 있었으니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이 길목은 진짜 급소다. 여기엔 대퇴동맥이 지나가는데 심장에서 나온 피가 다리로 쏟아져 내려가는 굵은 고속도로 같은 혈관인 것. 문제는 이 굵은 혈관이 피부 바로 아래를 얕게 지난다는 것이었으니 두꺼운 뼈도 탄탄한 근육도 이 자리를 제대로 가려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곳이 찢어지면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피가 콸콸 쏟아지고 딱 3분이면 온몸에 피가 바닥나게 된다. 손으로 눌러도 워낙 굵고 깊은 혈관이라 쉽게 멈추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위를 다치게 되면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맞는 순간 3분은커녕 3초 만에 사망하는 부위도 존재한다는 것이었으니 심장 아래, 정확히는 가슴 한가운데, 심장의 바로 밑은 치명적인 급소다. 심장은 1초에도 여러 번 수축하고 이완하기를 반복하는데 그 박동과 박동 사이엔 아주 짧은 위험한 찰나가 숨어있다. 심장이 다음 박동을 위해 전기를 다시 채우는 0.02초.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보다 수십 배는 짧은 그 찰나에 하필 가슴 정중앙을 세게 맞으면 심장이 고장나버린다. 심장의 전기 신호가 한순간에 엉켜버리며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이 부르르 경련하듯 떨기만 하고 피를 더 이상 밀어내지 못하니
이걸 정확히는 심장 진탕이라고 부르는데 무서운 건 심장 자체엔 부서진 곳도 먹는 곳도 하나 없다는 것. 즉 다친 곳도 치료할 곳도 없는데 죽어버리는 거다. 실제로 야구공이나 하키퍽에 가슴을 맞은 선수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이때 즉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사실상 목숨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 뒤통수. 가장 아랫부분, 머리와 목이 만나는 그 경계선은 신체 최악의 급소 1위다. 여기엔 뇌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위인 뇌관이 있는데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의식을 붙잡아두는 생명의 기초 스위치다. 지금까지 본 명치도 목도 심장도 전부 이 뇌관이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던 것으로 이 뇌관이 다친다는 것은 신체의 모든 신호가 한꺼번에 끊긴다는 것. 다른 부위는 쓰러지고 숨이 막히고 그래도 몇 초, 몇 분이라도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누군가 손을 쓰면 살릴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곳은 그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평소엔 존재조차 잊고 사는 곳, 그 작은 한 점이 사실은 나를 살려두고 있던 스위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을 한 방에 멈추는 6곳을 봤는데 이 부위들의 진짜 공통점은 전부 우리가 매일 아무 보호 장비 없이 그냥 들고 다닌다는 것. 세상 멀쩡해 보여도 조건만 맞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게 사람 몸이다. 만약 눈앞에서 누군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기억해야 할 건 딱 2가지. 먼저 머리나 목을 크게 다친 사람은 함부로 일으키거나 흔들면 절대 안 된다. 목뼈가 어긋난 상태에서 잘못 움직이면 더 큰 손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둔 채 119부터 불러야 한다고. 둘째로 피가 심하게 나는 곳은 가능한 깨끗한 천으로 세게 직접 눌러라. 지혈의 기본은 누르고 또 누르는 것. 피가 배어나와도 떼지 말고 그 위에 덧대서 계속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직접 여러 제품 비교해보고 지혈대까지 들어간 응급키트로 골라놨으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집이나 차에 하나쯤 챙겨두면 비상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사람을 직접 죽이는 부위가 아닌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최악의 부위들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었으니 우리 몸에서 어디를 다쳤을 때 제일 아플까? 그냥 아픈 거 말고 사람 미치게 하는 고통 말이다. 사실 통증의 정도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걸 또 실제로 일일이 재볼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부위가 제일 아픈지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캐나다의 공식 통증 지수 맥길 지수와 의사 환자들이 직접 측정한 VAS 그리고 의학 자료까지 열심히 뒤져서 지옥의 탑 8을 만들어버렸다. 지금부터 진짜 지옥의 통증이 뭔지 알려줄 테니 딱 집중.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8위, 고막. 귀파다 면봉으로 고막 찔러본 경험 다들 있을 거다. 잠깐이지만 신음과 함께 귀가 먹먹해지는 기분. 실제로 고막은 종이보다도 얇디 얇은 막 하나에 귀에 필요한 모든 신경이 모여있어 살짝만 손상돼도 몸이 찢기는 듯한 통증과 함께 현기증, 구토감까지 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즉 그만큼 정말 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면봉으로도 귀를 파다가도 상처가 나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다가도 파열된다. 고막이 찢어지면 청력 손상이 오는 것은 물론 균형 감각까지 무너져 평생을 기울어진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잣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7위, 혀. 혀는 살면서 가장 많은 고통을 느끼는 부위 중 하나로 밥 먹다가 잘못 깨무는 순간 엄청난 얼얼함과 함께 희맛까지 나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턱과 관자놀이에서도 통증이 시작된다. 뜨거운 걸 먹다가 데이면 화끈거림은 물론이고 한국인 종특 매운 음식 먹을 때도 계속해서 조져지는 부위다. 일단 혀에는 5,000개 이상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문제는 혀에 어떠한 보호막도 없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직격탄을 맞는 느낌이라는 거. 게다가 혀의 근육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조차 가만히 있지 않아서 한 번 다치면 다른 부위에 비해 회복이 더디고 아물었다가도 다시 찢어지기 쉽다고.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6위, 손톱. 단단해 보이지만 바로 아래 혈관과 신경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이 오면 비명과 함께 지옥의 고통이 시작된다. VAS 점수는 10점 만점에 8에서 9. 진짜 제대로 다치면 마치 불에 달군 바늘로 찌르는 듯한 엄청난 열감이 느껴진다는데 특히 이렇게 세로로 찢어지는 건 신경줄기 하나가 전부 나가는 거라 아픔이 2배.
진통제와 항생제를 들이부어도 소용없는 고통으로 신경이 하나씩 끌려 나오는 느낌이라고.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5위, 발바닥. 발바닥이 5위라니 살짝 의외인가 싶지만 통증은 신경에서 오는 것이고, 사실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지뢰밭이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이 지뢰밭을 보호하는 게 족저근막이라는 얇은 막 한 장인데다가 발바닥 신경은 우리 몸 곳곳으로 연결돼 있어 발바닥이 다치면 무릎과 허리에도 통증이 퍼지게 된다고. 발바닥을 고통받게 하는 원인은 주로 3가지. 먼저 반복된 압력과 마찰로 살이 단단히 굳는 굳은 살. 이게 발을 보호해주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이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만드는 최후의 발악일 뿐, 오히려 굳은 살이 반복되면 티눈까지 생겨 더 큰 지옥이 열리니 각질이 생길 때 미리미리 관리하자. 그리고 발바닥 통증의 2번째 원인은 피부 갈라짐. 발바닥이 건조하거나 닳아서 피부가 찢어지면 그 틈으로 바람만 스쳐도 한 걸음 걷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갈라짐이 시작되면 발바닥에 더 강한 압력이 시작되고 결국 발바닥 통증의 최종 보스 족저근막염을 만나게 된다. 족저근막염은 맥길 설문지 기준 34점인 상위 랭킹 통증으로 유리가 깔린 바닥을 맨발로 걷는 느낌을 체험하게 된다.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4위, 손끝. 손끝은 1제곱센티미터당 가장 많은 신경이 몰려있는 부위로 압력과 온도, 통증을 구분하는 모든 센서가 작은 면적 안에 모여있는데, 특히 손톱 아래에서 지문까지 통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집중되어 있어 작은 자극도 1초 안에 바로 뇌로 전달되어 버린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는 손끝을 맥길 통증지수 1위에 등극한 CRPS의 주요 부위로 볼 정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가시가 박히는 것 같은 박힘 통증이 겨우 1단계로 아물 때까지 통증이 계속되는 2단계 배임, 그리고 피부가 부어오르고 물집이 생겨 모든 생활이 힘들어지는 3단계 손끝 화상까지 더 센 놈 뒤에 더 센 놈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잣 같은 구조의 통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3위, 눈. 눈은 얼굴 중 신경 밀도가 가장 높고 모든 신경들이 노출되어 있는 가장 무방비한 곳으로 신경 이꼴 통증이라는 공식에 따르면 거의 통증을 느끼라고 만들어 놓은 부위라고 해도 될 정도. 게다가 뇌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3차 신경까지 존재해 작은 먼지나 눈썹 한 올만 묻어도 통증을 느끼고 살짝만 긁혀도 칼로 찢기는 기분이라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진 희망이 있는 편. 눈이 파열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 눈알이 말리고 조직이 터지고 안압이 무너지면서 까딱하면 평생 앞을 못 볼 수도. 눈은 통증을 넘어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된다.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2위, 이빨. 치아는 겉으로 보기엔 단단한 뼈 조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수천 개의 신경 섬유와 혈관이 뒤엉켜 있는 곳으로 눈과 마찬가지로 3차 신경이 뇌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 한번 치통이 시작되면 온몸의 고통이 도미노처럼 퍼진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다른 통증들과 달리 치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는 잣 같은 구조로 결국 내부 조직을 드러내는 신경 치료나 발치를 해야 끝이 난다. 이게 얼마나 심한 통증이냐면 맥길 통증 지수 28점 이상의 VAS 9점으로 심할 경우 출산과 동일하게 측정되는 생지옥을 몇 주 내내 겪는 거라고 보면 된다. 지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신체 부위 1위, 생식기. 생식기는 가장 복잡한 신경과 혈관이 집중된 곳으로 어떤 부위보다도 무자비하게 고통을 전달한다. 먼저 남성에게 가장 최악의 고통을 주는 부위는 고환. 이 조그만한 주머니 속에는 수천 개의 신경과 혈관이 지뢰밭처럼 얽혀 있는데 충격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뼈나 근육 따위 없이 통각을 담당하는 감각세포가 얇은 피부 아래 빽빽하게 퍼져 있어 작은 자극도 극대화되어 느껴진다. 게다가 고환은 몸 밖에 드러나 있지만 몸 내부의 중요한 신경과 이어져 있어 이곳에 통증이 오면 배와 허리까지 고통이 그대로 전달된다고. 고환 통증은 VAS 점수가 무려 만점인 10점. 지옥 같은 고통이 아니라 그냥 지옥 그 자체다. 고환 통증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고환 타박상. 넘어지고 부딪히고 무언가에 맞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순간. 남자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텐데, 그런데 이 타박상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신과 구토, 호흡곤란과 저혈압으로 극성 쇼크까지 온다고. 오늘은 이렇게 최악의 고통을 주는 부위들을 살펴봤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통증이지만
사실 이건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빨리 해당 부위를 돌보라는 신호인데, 그런데 부위 외에도 부러지거나 태우는 등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5위 골절통, 통증지수 20점. 골절은 말 그대로 몸에 있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말한다. 골절의 대표적인 특징은 부러진 부위에서 막대한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 때문인지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말을 하면 꼭 진짜 골절이라면 너무 아파 움직이지도 못한다 라고 억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완전히 편견. 일단 골절이 일어나면 해당 부위가 자극되기에 보통 고통을 느끼기는 하지만 정도나 부위에 따라 심지어 고통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것. 새끼발가락이 골절되어도 절뚝거리며 걸을 수는 있으며, 특히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는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골절이 생겼음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병원에 가야 할 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고약하게 남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의심가면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4위 환상통, 통증지수 25점. 환상통은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뒤 이미 사라진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사라진 가짜 신체 부위에서 더위나 추위부터 간지러움이나 쓰라림, 쑤시는 아픔 혹은 짓누르는 감각 등을 느끼며 심지어 해당 부위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감각까지 느끼기도 한다고. 이게 진짜 미치는 이유는 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다. 춥다고 옷을 입거나 가렵다고 긁을 수도 없이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그대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고 기껏 처방하는 약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꾀병 아니냐고 의심하는 경우까지. 때문에 당시 환자들은 환장할 노릇이라며 환장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환상통의 진짜 문제는 정신병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발가락이 아파서 주무르려 하는데 손을 뻗어보니 발가락이 아니라 아예 다리가 없다. 당연히 절단 당시의 기억이 나며 하염없이 울게 될 수밖에.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환자는 극도의 상실감으로 우울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로 그곳을 잘라낸 여성이 그곳이 계속 딱딱하게 커지는 느낌까지 받기까지 한다니 그야말로 환장할 지경이다. 3위 출산통, 통증지수 37점. 새 생명을 분만 과정에서 느껴지는 통증, 특히 준비되지 않은 첫 번째 출산의 경우 사망 직전에 버금가는 고통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고통을 느끼면 엔도르핀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로 심각한 부상, 사망 직전, 그리고 출산을 뽑는다고 하니 뭐 말 다 했다. 이 때문인지 분만 시에 임산부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 정서적 고통까지 함께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산 전 진통을 겪을 때 이미 두뇌 회전이 느려지며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미 이성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병원 구급차에 어떻게 실려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며 무통주사를 달라며 욕을 퍼붓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고. 출산 방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이런 지독한 희생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임에는 확실하다. 2위 절단통, 통증지수 40점. 말 그대로 신체 부위가 잘려나가는 통증이다. 그 중에서도 손가락, 발가락 절단 통증은 아주 지옥 같은 고통으로 악명 높은데, 환상통이 이미 지나간 절단에 대한 기억이라면 절단통은 현재 통증의 순간 그 자체이다. 즉, 지옥을 봤던 기억이 아닌 지옥을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의 고통인 것.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통증으로 미쳐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마지막 통증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다. 1위 CRPS, 통증지수 42점. 악마의 통증, 지옥불에 타는 고통으로 묘사되는 CRPS. 이것을 겪은 사람들은 발병 부위가 불에 지져지거나 도끼에 베이는 듯한 느낌, 심지어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고통으로 표현한다. 통증 때문에 해당 부위의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해 근육 조직이 퇴화, 아예 근육이 미라처럼 말라버려 지팡이나 전동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CRPS 환자들은 단지 통증 부위에 바람을 후 불거나 실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중증 환자들은 통증이 온몸에 퍼져 가만히 있어도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말 끔찍한 건 그 고통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아픈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때문에 육체적 고통의 시작과 끝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지옥 속에 있는 느낌이라고. 과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릴만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아까 고통이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했었지.
그렇다 보니 이 고통들을 한 사람이 다 겪어보는 게 아닌 한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운지 그 순위를 정확히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모든 통증들을 나 한 사람이 직접 다 경험하고 순위를 매긴다면 어떨까? 이 미친 짓을 해낸 사람이 있다. 불타는 듯한 가시와 온몸을 뒤덮은 붉은색 몸 때문에 일명 불성계라고 불리고 있는 아스트로파이가 라디아타. 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녀석들은 긴 가시 속에 있는 이 짧은 가시에 맹독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 가시에 찔리게 되면 그 즉시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아나필락시스까지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놈들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혹여라도 바다에서 만나게 되면 주랭랑을 쳐도 모자를 판. 그런데 이 두 사람 어찌된 영문인지 직접 바다에 뛰어들며 불성계를 찾아다니는 것도 모자라 불성계를 발견하자 오히려 미친듯이 기뻐한다. 그러고는 충격적이게도 아까 잡은 성계를 맨손으로 만지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잠시 후 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성계 위에 팔을 올리더니 그대로 맨살을 찍어버리는 미친 짓을 감행하는 것. Feels like my arm's on fire right now.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불성계의 독이 몸에 퍼지자 맥박이 빨라지고 급기야 산소 호흡기까지 차는 미친 실험남. 그런데 이 모습을 버젓이 다 지켜보던 옆에 있던 남자도 도망가기는커녕 어라, 똑같이 불성계에 팔을 갖다 대고는 따라 찔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산소 호흡기 신세.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극한의 고통 체험을 하는 두 남자의 정체는 야생 생물학자 아담 손과 로브 알레바. 이들은 전설의 곤충학자 저스틴 슈미트 박사가 50년간 100여 종의 독충에게 1000번 이상을 쏘이면서 직접 만든 슈미트 통증 지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독이 있는 물림과 더 치명적인 생물을 추가하고 강도, 지속시간, 피해 등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여 새로운 고통들의 순위를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를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개미굴에 직접 손을 넣고 독이 든 물고기, 심지어 곤충 중에 최강의 고통을 선사한다는 아시아 왕진에게까지 허벅지를 내주며 극강의 고통을 감내하는 중이다. 이쯤 되니 보고만 있어도 살가죽이 아파오는 느낌인데,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들의 실험 정신에 제발 주작 방송 좀 했으면 좋겠다. 이 형들은 목숨이 대체 몇 개냐 걱정을 할 뿐이라고 부디 무사히 리스트를 완성하길 바란다. Here we go. 3.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장수말벌. 그런데 이 장수말벌을 일부러 잡아다 직접 그 침을 맞아보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장수말벌은 시작에 불과. 세계 최악의 곤충들만 골라 직접 몸에 박아대고 있다는 이 남자의 사연.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딱 집중! 뾰족한 이빨을 가진 악어 거북을 아무렇지 않게 맨손으로 번쩍 들고 있는 이 남자.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코요테 피터슨 되시겠다. 피터슨은 현재 브레이브 월더니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로 어렸을 때부터 동물과 곤충을 워낙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희귀한 동물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피터슨의 동물 사랑엔 뭔가 좀 특이한 구석이 있었으니, 왜냐하면 그는 동물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직접 물려보고 직접 쏘여보는 극한의 행위까지 즐기게 됐기 때문. 심지어 그는 공포의 곤충 장수말벌한테 팔을 직접 쏘여보고 퉁퉁 부어오른 팔을 구독자들에게 인증까지 하는 등 보는 사람이 더욱 아찔해지는 콘텐츠를 주구장창 만들어왔다. 하지만 이 세상 곤충이란 곤충에게 한 번씩 다 물려봤다는 피터슨. 그런 그가 실제로 물려본 곤충 중에서도 최악의 고통을 선사한 주인공은 딱 3마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최악의 곤충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총알개미. 총알개미라는 이름은 이놈한테 잘못 쏘이면 총알을 맞은 것보다 더 아프다 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인데, 곤충 주제에 총알이라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녀석은 슈미트 고통지수에서 무려 1위를 기록한 세계 최악의 곤충이라는 사실. 여기서 이 슈미트 고통지수란 미국의 곤충학자 저스틴 슈미트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슈미트는 곤충들한테 직접 물려본 다음 그 고통스러움의 정도를 하나하나 기록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곤충 랭킹을 만든 주인공인데,
슈미트에 따르면 총알개미에게 쏘인 순간 녹슨못을 발 뒤꿈치에 박고 불타는 수치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거 어째 말만 들어도 내 발 뒤꿈치가 아파오는 기분이다. 그런 만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총알개미한테는 얼씬도 안 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오늘의 주인공 코요테 피터스는 이 희귀한 총알개미가 살고 있다는 코스타리카 정글을 직접 방문. 녀석에게 셀프로 팔을 쏘여본다는 미친 계획을 진짜 현실로 옮기고야만 한다. 피터슨이 찾아낸 총알개미는 개미치곤 어마어마하게 덩치도 큰데다 살벌하게 뾰족 튀어나온 주둥아리까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무시무시한 비주얼을 선보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피터슨은 팔뚝에 냅다 총알개미를 투척. 녀석의 파워를 온몸으로 체험해보기 시작했다. Oh, it's stuck in my arm! It's stuck in my arm! The stinger's stuck in my arm! Look at that! 피부를 뚫고 침을 꽂아버리며 피터슨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선사한 총알개미. 여태껏 수많은 곤충들의 파워를 체험한 그였지만 녀석이 주는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몇 분 동안이나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정도였는데 나중에 그가 묘사한 총알개미의 아픔은 뜨겁게 달고 고체기로 팔뚝을 푹푹 찔러대는 것 같았어 였다고. 인간 몸의 100분의 1 크기도 안 되는 이 작은 곤충이 멀쩡한 성인 남자를 바닥에서 기어다니게 만들었다니. 나 산타, 이 녀석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문제는 이 총알개미 따위 애들 장난으로 만들어버리는 곤충이 있었다는 것. 그 주인공은 최악의 곤충 후보 2번째 거대 사막진해 되시겠다. 징그럽고 살벌한 비주얼이 특징인 거대 진해는 곤충과 절지동물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전투력으로 유명한 끝판왕 생명체. 심지어 이 거대 진해의 힘은 슈미트가 만들어낸 고통 랭킹에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터슨의 집요한 추적 끝에 미국 남부의 한 사막에서 이 녀석을 발견. 아직까지 미스터리 속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힘을 자기 몸을 시험대 삼아 세상에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사실 피터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곤충들을 좋아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 진해라는 생명체가 왠지 모르게 무서웠단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 공포심을 이겨내고 진해와 한 발짝 더 가까워져 보기로 했던 건데 그렇다면 과연 그 결과는? 진해에게 한번 물리자마자 엄청난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하는 피터슨. 심지어 이번에는 몸에 큰 이상이 생긴 것처럼 숨을 지독하게 헐떡이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Oh my gosh, it's so much worse than a bullet ant sting! 다른 곤충에 쏘였을 때는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화려한 말발로 멘트를 치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멘트를 치는 것조차 불가능할 지경이었던 것. 결국 피터슨은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촬영을 도중에 끝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촬영을 끝낸 그는 급하게 진공 추출기를 이용해 진해의 독을 빼냈고 그제서야 간신히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는데 하지만 그는 독을 빼낸 뒤에도 무려 30시간 동안이나 팔이 잘리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고 이 끔찍한 고통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단다. 온갖 곤충들에게 쏘이고 물리고 쥐어뜯겨봤지만 이번이 정말 최악이었다고 말하는 피터슨. 이 정도면 피터슨의 진해 공포증은 앞으로 영원히 치료되지 않을 것 같다. 바로 지금 유튜버 코요테 피터슨이 악어의 입에 손을 넣는다. 심지어 그가 준비한 오늘의 주인공은 0.05초 안에 상대를 잡아채는 데다 무는 힘은 현존하는 생물 중 최강이며 무려 200개의 이빨을 가졌다는 존재, 바다악어. 이놈한테 물리면 그냥 작살이 난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역시나 코요테도 이와 똑같이 생각했고 혹시 팔이 잘리면 더 이상 영상을 찍지 못하니 비교적 무는 힘이 약한 새끼 악어를 준비한 코요테. 그러나 이 녀석 역시 엄연한 바다악어, 발이 온전할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악어 입에 팔을 넣을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와중에 카메라가 잘 돌고 있는지 완벽하게 확인하는 코요테. 가벼운 터치로 악어와 인사를 한번 나눈 뒤 곧바로 악어의 입에 팔을 꽂아 넣는다. 코요테의 팔에 제대로 꽂힌 새끼 악어 이빨. 보는 사람마저 미간을 찡그리게 되는 광경이지만 정작 그는 침착 그 자체. 이빨을 꽂을 때 두껍고 날카로운 바늘이 꽂힌 것 같았다며 감상평까지 말해준다.
하지만 그런 여유도 잠시. 코요테의 팔이 입맛에 맞았는지 점점 조여오는 악어의 이빨. 심지어는 고통의 한계를 느낀 코요테가 녀석을 떼어놓기 위해 물을 뿌려도 요지부동. 눈빛만 봐도 녀석 절대로 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한참을 대치하던 중 갑자기 Just bite now harder and harder and harder. 팔을 잘라버릴 기세로 그를 더 세게 물어버리는 악어. 차분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른 그는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구독자들은 진작에 알고 있던 사실을 그제야 체감하기 시작한다. 이러다 진짜 코요테 팔에 큰일이라도 나는 건가 싶은 그때 코요테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 몽둥이. 저걸로 악어를 마구 때려서 기절시키려는 건가 싶었는데 억지로 입안으로 몽둥이를 밀어넣어 겨우겨우 팔을 빼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미 처참해진 코요테의 팔 상태.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것은 물론 피가 줄줄 흐르기까지. 심지어 더 지체했다간 그대로 악어의 이빨이 동맥을 끊어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사실 진작 이빨이 박히자마자 욕부터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는 엄청난 프로의식으로 차분하게 상처를 보여주며 보셨죠? 이거 진심 아파요. 그러니까 함부로 악어를 반려동물로 키우지 마세요. 라는 교훈까지 전해줬다고 한다. 말은 아프다고 해도 저 상태로 클로징 멘트까지 던질 정도면 뭐야 생각보다 악어가 별로 안 센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남자 악어한테 물리고 크로커다일맨이라도 된 게 아닌 이상 어떻게 멀쩡한 건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 왜냐하면 악어의 이빨은 거북이의 등딱지조차 한 입에 아작낼 정도로 단단하기 때문. 게다가 무는 힘은 또 어찌나 센지 먹이를 덥석 문 순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대로 쥐어뜯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 이미 생긴 것부터가 무슨 공룡이 부활한 것 마냥 크고 무섭게 생겼잖아. 이렇듯 악어는 어나더 레벨의 위압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강해 보이는 건 우선 다 신으로 섬기고 보는 이집트에도 악어 신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의 비장의 무기로 참전, 일본군을 모조리 쓸어버렸던 화려한 과거까지 가지고 있다는데 악어 스펙을 알고 다시 영상을 보니 아무나 코요테처럼은 못하겠다 싶다. 하지만 솔직히 악어한테 물리면 어떨지 다들 궁금하잖아. 하지만 우리가 악어 입에 팔을 직접 넣어볼 수는 없는 노릇. 그래서 알아봤다. 악어의 진짜 공포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극한의 액티비티들. 궁금해? 궁금하면 우선 좋아요 버튼부터. 첫 번째, 점핑 크로커다일. 악어떼가 득실거린다는 호주의 아델레이드 강. 관광객들은 유람선을 타고 이 강을 구경하며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데 정말 바로 코앞에서 악어를 직관할 수 있는 이 체험은 점핑 크로커다일이라고 불리며 스릴 매니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점핑 크로커다일의 간판인 사진 속의 이 녀석, 크기만 엄청난 게 아니라 왕년에는 상어를 간식으로 씹어먹은 상당한 스펙을 가진 놈이라고 한다. 조용한 강 밑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악어를 10m 앞에서 보는 관광지라 악어한테 팔을 물리는 것만큼 스릴 넘치는 경험 인정이지? 두 번째, 케이지 오브 데스. 이 액티비티는 사람이 투명한 수조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악어가 살고 있는 풀장 안으로 낙하. 공룡만한 악어들과 수영을 즐겨야 하는 헬 난이도를 자랑한다. 게다가 수조를 자세히 보면 장기스들이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그 말은 즉 악어가 이빨로 여러 번 수조를 문 적이 있었다는 것. 이거 진짜 안전한 거 맞지? 참고로 재밌는 사실 하나. 오늘의 주인공 코요테는 이미 이 액티비티를 체험하고 갔다는 거. 심지어 이 아재 여기서도 안 쫄고 야무지게 근접 촬영까지 했다고 한다. 도대체 코요테의 담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종 베스. 베스는 한때 꼬마도 알 정도로 유명한 생태계 교란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쩐지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 그 이유 바로 베스 생성가스의 등장. 생태계 교란종인 베스의 개체수를 줄이고자 다양한 베스 요리법을 전파한 한국 정부. 그리고 그 요리들 중 베스를 튀겨 만든 생선가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인데 베스는 다른 물고기와 비교해도 통통한 편으로 먹을 게 많고 청어와 꽁치같이 장가시가 많지도 않아 가시를 바르기 편해 생선가스 재료로 손색이 없었던 거다. 이에 사람들은 베스를 마구 잡아들이기 시작, 베스의 개체수를 줄이는 데 성공한다. 먹는 거에 진심인 민족이 또 한 건 해낸 셈. 하지만 미국에서 악어 거북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 베스는 아직 멸종 위기종이 되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베스 낚시 영상이 엄청 올라오는 걸 보면 베스도 조만간 멸종 위기종이 될지도 모르겠다.